아이쿠, 꼰대 아이쿠입니다. 날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서 처서가 지났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옆에 보이는 아주 화려한 우리 유물이죠.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이 향로를 쳐다보면 백제가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의 기술력, 그리고 창의력, 국가 전체의 미술에 대한 문화, 종교에 대한 사상, 제조 기술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유물이죠. 제가 부여에 가서 향로가 나온 고분을 견학을 하고 이걸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와서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한 6, 7년 정도 제 옆에 이렇게 두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때 이 백제 시대 때 우리가 일본으로 굉장히 많은 문화를 수출을 하고 여러 가지 윤택한 기술들을 일본에 전수해 줌으로 인해서 일본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백제 선조들로 하여금 받았던 것이죠. 이게 27대 창왕 때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또 이거를 구매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찬란했던 시대에 우리 문화의 저력이랄까요? 우리 국민들의 힘이랄까요? 에너지를 전달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요 근래 이렇게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청산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양국이 도대체 아무런 진전이 없는, 아예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요번에 그 8.15 경축사에서도 우리 대통령이 일본은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이번 참에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자료를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국민소득이 일본의 국민소득과 비슷해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35,000불 시대가 됐는데 일본은 물가가 비싸가지고 그 35,000불이 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우리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왕성한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온 거죠. 우리가 IT 산업을 위한 인프라라든지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마인드라든지 K-팝을 비롯한 이 K-문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은 도대체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다. 갈수록 이게 이제 IT와 관련된 속도, 성장성을 추측을 해 봤을 때 혁신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소화시켜내는 그런 능력들이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빨라지고 또 광범위해지고 적극성을 띠게 된다는 이런 예상을 해볼 때 향후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잘 사는 나라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하고 있는 정치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조금 야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가 6.25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서 군수물자를 공급하거나 만들거나 하면서 우리의 전쟁 때문에 광폭의 발전을 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거거든요. 일본이 1, 2차 산업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근데 3차 산업과 4차 산업에 들어가면서 특히 4차 산업 쪽으로 갈수록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상하게 그걸 풀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또 세계적으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게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세계의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를 이슈로 만들면서 여러 가지 혼돈을 주고는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 재건을 세계 어떤 나라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는 그 후보 국가를 뽑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본은 낙점되지 않을 것 같다. 가장 유력하게 낙점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전쟁 속에서 어렵게 살던 나라가
경제 개발을 다 마치고 IT를 통해서 4차 산업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속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문화의 수준, 기타 여러 가지 중장비 기술을 이용한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속도나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본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고 그걸 이제 재건을 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주도하는 플랜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정상화를 깨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리고 출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큰 일을 진행을 할 때 의회 통과를 받고 대통령의 결재를 국민들이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지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의 독단적인 행동 그것으로 이렇게 전쟁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이기든 지든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게 되고 문제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반드시 그 대가를 푸틴에게 물어야만 되고 또 그 푸틴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푸틴은 망할 것이다 혹은 뭐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조건에 좋은 그 환경 속에 현재 놓여져 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일본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잡게 될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아시아에 있는 몇몇 국가들과 자기 나라 재건 문제를 협의를 하거나 또 어떤 상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쟁을 이기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 발전을 통해서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를 문화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살아있고 그 문화를 통해서 여러 나라에 좋은 에너지를 주고 문화를 선도해 나가려고 하는 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은 K-팝이 중심이 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우리 오늘날 2022년에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에너지 그리고 그 대한민국에 있는 힘 그것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된다면 일본이 6.25를 통해서 성장했듯이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어떤 성장을 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 근래에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볼 때 이건 완전히 추월해버려야 되겠다. 일본을 완전히 추월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일본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뚱맞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거나 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하기보다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일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정부와 미래를 생각을 해볼 때 일본과의 관계는 엉뚱하게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을 완전히 제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랄까요? 뭐 희망 사항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딱딱한 이야기였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꼰대 아이쿠였습니다.